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뭡니까? 특이 값들을 없애고 이제 대체를 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들을 한 3번에 걸쳐서 한번 해봤다, 그죠?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벡터의 이제 데이터에,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든 벡터든 간에 정렬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N 해서 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04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할 거는 데이터 정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게 하기 위해서 장표에 봤던 대로 우리가 v1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 C 타입으로 1, 5, 1, 7, 6, 8, 4, 2, 3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넣었고요. v1을 출력을 해보면 그대로 출력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더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오더 함수가 뭘 하는 놈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오더 함수는요, 오더 함수는 주어진 값 있죠. 주어진 값들의 순서를 붙입니다. 붙이는데 적은 값을, 작은 값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같은 개념은 그렇죠. 인덱스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붙이는데 한번 해봅니다. 자, 오더 이렇게 해서요. v1 이렇게 합니다.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얘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값이 얘죠. 얘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작은 값이 뭐예요? 자, 한번 봅니다. 자, 여기 8이 제일 큽니까? 8이 제일 크네요. 그죠? 8이 제일 크니까 얘는 인덱스가 1이니까 1로 그대로 갔고요. 얘는 인덱스가 뭐예요? 자, 이걸 그대로 차례대로 보죠. 이렇게 1일 인덱스니까 얘는 그대로 간 거고, 얘는 뭡니까? 7이에요. 그죠? 7이면 어떻게 됩니까? 7이면 얘가 이 인덱스별로 쭉 나열을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얘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죠. 그러니까 얘는 6, 6번째 인덱스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정렬을 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이 6은 어떻게 됐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그죠? 이 벡터에서. 잠깐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이게 여러분 데이터 값을 제가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조금 색인하고 헷갈렸는데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100, 70, 60, 80, 40, 20, 30 이런 형태로 값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오더1에 이렇게 출력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확연히 값이 틀렸으니까요. 틀려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봅니다. 자, 여기서 제일 큰 값은 뭐예요? 지금 100이 몇 번째인가요? 100이 지금 색인이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 100이 적은 값부터 우리가 붙인다고 했으니까, 그죠? 적은 값부터 붙이기로 했잖아요. 그죠?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적은 값이 뭐예요? 정렬을 하긴 하는데 색인으로 정렬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이 제일 작아요. 근데 이거의 인덱스는 얼마예요? 1, 2, 3, 4, 5, 6입니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값은 30이에요. 그럼 얘가 인덱스는 첨자는 7입니다. 그 다음엔 40이죠. 그 다음 5죠. 맞나요? 그리고 60이죠. 60은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70입니다. 2. 그리고 80입니다. 4. 그 다음에 1이죠. 요렇게 색인을, 값을 인덱스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작은 값부터. 이게 바로 오더 함수입니다. 괜히 복잡한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색인을 주게 되면, 인덱스를 주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이나 이런 값들을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알면 그 값들을 우리가 대체하기가 쉽고 정렬하기도 쉽고 찾기도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더 함수를 씁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자, 물론 그 말고도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어레인지라는 그 이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여튼 이러한 형태로 되고요. 자, 오더 함수에도 이게 디크리징이 있죠. 그죠? 이거는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true를 주게 되면요. 이게 아마 숫자가 거꾸로 나옵니다. 제일 큰 값부터 제일 큰 값이 100이 인덱스가 1이죠. 이런 형태로 이제 내림차순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는 오름차순이더라. 그런데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어진 값들을 순서를 붙이는데, 그러니까 세 개의 순서를 정렬을 하는 데죠. 정렬을 하는데 무엇으로? 인덱스로 작은 값을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인덱스를 붙인다. 인덱스로 출력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렬하기 이제 벡터에서만 먹히는 건데요. 이거는 sort라는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벡터에서만 먹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v1 이렇게 주게 되면 값이 오름차순으로 자동 정렬이 되죠. 기본은 뭐다? 기본은 오름차순 정렬이다. 근데 내림차순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것도 sort해서 여기에다가 v1을 주시고 역시 디크리징에다가 true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역시 반대로 내림차순이 정렬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디크리징이 이거는 뭡니까?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자, 매트릭스하고 이제 뭡니까? 데이터 프레임의 정렬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정렬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아이리스 셋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더를 통해서 한번 보죠. 오더 이렇게 해서요. 여기다가 주는데 자, 아이리스 이렇게 주고요. 세팔랭스 아시죠? 이제 하도 많이 봐서 그죠? 세팔랭스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오더 값을 정렬을 한번 시켜 볼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직접 보도록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세팔랭스 이렇게 해서 주니까 자, 이건 뭐예요? 무슨 뜻인가요? 첫 번째 있었던 이 값이 순서로 나열을 하면 작은 값을 순서로 나열을 하게 되면 이게 14번째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4번째에 와 있다는 거고 제일 작은 값이 어디 있나요? 1이 어디 있나요? 1이 안 보이는데 뭐 1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지금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행에 지금 제일 작은 값이 있다네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이리스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36번째였나요? 36번째. 자, 세팔랭스가 여기에 있고요. 36번째가 제일 작은 값인가요? 35번째였나요? 39번째 세팔랭스. 이게 제가 계산이 지금 안 돼가지고 여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이 5.1이 14번째로 작은 값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튼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더를 통해서 봤다면 이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도 역시 아이리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오더를 줍니다. 오더 함수를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이리스 이렇게 하고 달러하고 세팔랭스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오더가 들어갔으니까요. 인덱스를 줄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위에 지금 보면 4.3 이거 지금 오름차순 정렬됐죠. 그죠? 이 4.3이 14번째 행에 있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작은 값이 그 첫 번째 거기에 있는 값이 14번째였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14번째 값이 행에 있는 값이 제일 작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오더 함수를 이용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그죠? 오더에서 디크리징을 주면 되죠. 아이고, 이걸 제가 여기다가 주면 안 되죠. 이거는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이번에는 내림차순 정렬 그죠?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디크리징 이거 주면 되죠. 그래서 true 이렇게 주면 자, 얘는 자, 보시면 자, 이게 제일 밑에 와 있으니까 맞죠? 얘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나요? 자, 이게 바로 정렬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정렬된 데이터들을 이게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이리스가 변경된 게 아니죠.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새로운 데이터셋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렬한 기준대로 넣고 싶다면 새로운 변수에다가 넣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정렬 기준이 두 개일 때 정렬 기준이 두 개일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먼저 이렇게 아이리스 해서 오더 근데 정렬을 하는데 오더해서요 아이리스 세팔랭스로 하지 않고 자 먼저 한번 봅니다. 여기다가 자 달러 이렇게 해보죠. 달러 하면 스페시즈 나오죠. 먼저 이렇게 되면 종별로 뭡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이죠. 그래서 영어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자 버지니커가 제일 밑에 있고요. 그러면 쟁 위에는 당연히 세토사가 있겠죠. 여기에 그죠? 이 명령을 수행하고 난 결과가 세토사가 이렇게 제일 먼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종별로 먼저 오름차순을 정렬을 했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내림차순 이렇게 종별로 이거 왜 이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팔랭스를 한번 페탈랭스를 우리가 한번 또 정렬 기준을 한번 잡아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자 아이리스 여러 개 주면 되죠 그죠? 말 그대로 아이리스 달러 페탈 랭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둘 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뷰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뷰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세토사로 오름차순으로 일단 먼저 쭉 정렬을 했어요. 맞죠? 이렇게 정렬을 했는데 이 정렬된 상태에서 세토사 안에서 페탈랭스를 한번 보십시오. 페탈랭스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오름차순으로 쭉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웬만하면 정렬 기준은 2개 이상은 잘 안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다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이루어져 있다. 그죠? 맞습니까? 얘도 버지컬러도 마찬가지로 버지컬러로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렇게 또 버지컬러 안에서 이렇게 오름차순이 정렬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 정렬 기준을 2개를 두고 우리가 정렬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좀 더 내용이 좀 더 필요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고요. 이 정렬과 아까 특이치하고 같이 우리가 엮어서 한번 뭐 새로운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더 찾아오든지 아니면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